윤석열 퇴진이 추모다. 북한에서 민주노총의 시위 구호까지 지령을 내렸다라는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.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. 지금 민주노총이 이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압수수색 안에 한밀 군사 동맹 해체,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북한 지령문을 여러 건 확보한 것으로 13일 확인이 됐다. 윤석열 정부 퇴진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지령문도 있었다. 12.9 참사 당시에 국민이 죽어간다, 퇴진이 추모다 등 반정부 시위에 동원된 구체적인 구호가 북한 지령문에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. 이 기사 사진을 보면은 이 촛불행동이 주관했던 집회, 이태원 참사 네, 추모 집회, 요 구호 국민들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, 이 구호도 직접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. 북한에서. 나올 게 나왔다. 민주노총을 때리다가 이제는 어디로 갈 건지를 미리 알려준 사인인 것 같아요. 촛불행동으로 지금 탄압을 방향을 잡을 것 같다라는 암시로 봤습니다. 네. 그 10월 29일 참사 있었잖아요. 퇴진 촛불을 예정대로 그냥 하는 게 맞겠는지 아니면 한 주 쉬었다 가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, 이 사건 터지자마자 국힘당이 공세를 딱 취했죠. 우선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. 그거를 굉장히 경계하면서 미리 그런 주장을 다 깔아놨어요. 하면서 저희가 이제 방침을 정한 거는 그때는 추모 분위기니까 구호를 외치지 않는다. 네, 그리고 매번 하던 그 행진 자체도 하지 않는다.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준비를 했습니다. 참사 있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날 때마다 계속 얘네들이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조작을 하고 왜곡을 하고 유가족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더니 이걸 정치 정점화 만들어 버렸어요.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좀 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거죠. 그래서 구호를 어떤 구호를 내 걸까?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이제 그 사회자가 주도하는 구호를 외치지 않겠다고 계획을 하고 그런 피켓으로 좀 표시를 하자. 네. 피켓이 뭐가 좋고 하다가 저희가 토론한 결과로 퇴진이 추모다. 네. 퇴진이 평화다 이 구호를 가지고 나갔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너무너무 찾으셨거든요. 우리 동이 났어요. 이 피켓이. 그래서 구호를 너무 좋아하셨어요. 딱 추모만 하는,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를 마음으로 애도하고 추모하고자 나오신 분들도 결국에는 윤석열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 죽음이 끝나지 않는다. 이런 내용에 크게 동의하신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일보 논조로 보면은 모두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. 이게 북한의 지령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건데. 네, 맞아. 그러네. 조선일보가 그 보도를 하자마자 이제 바로 국힘당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. 주호영이 정권 퇴진은 북한 지령이었다. 민주당도 이런 점 잘 알아야 된다. 갑자기 난데없이 민주당을 데리고 왔어요. 북한은 이런 방첩 당국의 수사조차 염두에 두고 관련 수사가 있으면 공안 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령까지 내렸다고. 이 정도면 요거는 윤석열이 지령 같은데. 여러 장의 북한 지령문이 어떻게 집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 수 있는 거죠? 어쨌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지령문이라는 것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태우거나 먹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? 찍거나. 영화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아주 고이고이 잘 모아가지고 어디 이렇게 파일화해 놓으셨나 봐요. 바로 국힘당이 민주당을 그렇죠. 엮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. 요거 의도 분석 좀 해주세요. 저는 뭔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3월 1일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친일 매국 행위 이게 숨 쉴 틈 없이 가고 있어요. 거침없이 가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16, 17일 한일 정상회담 하잖아요.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저는 분명히 지소미아 문제, 그 방사능 오염수 문제, 그다음에 독도 문제, 그 강제 동원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해묵었던 문제들 최대한 다 풀고 올 것 같거든요. 네. 그럼 반드시 반정부 시위가 폭발할 거예요. 근데 여기에 민주당이 결합하면 더 커지겠죠. 사전 차단용인 것 같아요. 정상회담 이후에 16, 17일 날 그 매국 행위에 18일 날 전국 집중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. 네네네. 이게 커질 것 같으니까 미리 민주당에 단도리를 쳐놓는 거 아닌가. 너네가 여기 나가면은 너네도 북한 지령 받은 지령에 거다. 따라 움직이는 거다. 종북 세력을 결탁하는 거다. 요 지금 프레임 만드는 거죠. 네네. 저는 좀 그런 생각했어요. 퇴진이 추모다가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퇴진 촛불에 결합하지 않게 하기 위한 네,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이태원 참사 문제 해결은 윤석열 퇴진에 있다 이거를 요구를 하고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이제 가족분들이 사실 그 퇴진 촛불에 나오기에는
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잖아요.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제 쭉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근데 마음은 사실 저는 동의한다고 봅니다. 가족분들 그런 맞아요. 이야기들 나오고 다 있고요. 확인되고 있어요. 근데 적극적으로 결합하기 계속 어려운 조건들을 만들고 있지 않나. 민주당이 이 촛불에 나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도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. 이게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살아있는 구호기 때문에 이걸 정한 거 아닌가. 그리고 민주노총, 이태원 유가족분들 그리고 민주당 사실 이 큰 조직들이 태진 촛불에 결합하게 되면은 항쟁 같은 분위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. 그거를 가장 우려스러워하잖아요, 윤석열이. 그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종북 프레임, 종북이랑 엮이지 말아야 된다 프레임. 경찰 서울 도심 양차로 점거 집회 불허키로 했다. 그리고 소음 측정하겠다. 네, 근데 중요한 거는 소음 측정해가지고 네. 압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, 앰프를. 아 그렇죠. 여기 나와 있네요. 우리가 12구 참사 이후에 경찰의 태도가 달라졌어요. 시민 안전 우선이다 그러면서 차선을 미리미리 열어줬어. 사람이 모이는 걸 보면서 미리 선제적으로 차도를 확보를 해줘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요. 네. 근데 지금 바뀌었죠. 요새는 네. 미리미리 닫고 있잖아요. 네네. 이미 닫고 집회 신고 낸 공간 자체도 축소시키려고 얘네들이 금지 통고 내고 제한 통고 내는 방식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거든요. 또 촛불 집회 나오신 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 맞은편에 보수단체들의 스피커 터널을 보장을 해줘요. 걔네들 50명도 안 돼요. 근데 대형 스피커를 걸어놓고 집회를 하는데 차선도 1차선을 확보해주고 걔네들의 스피커 방향까지 우리 집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. 네, 그래서 이번 주 집회를 생각해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번 주에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. 이번 주 18일 집회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예상을 한 것 같아요. 이 정부 당국 모든 그 공안 기관이.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탄압을 시작을 한 거고 경찰은 양방향 차선을 불허하는 방향에 대처를 하고 그리고 공안 기관들은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어서 이 시민 단체가 분리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좀 하는 것 같고요. 그걸 생각했을 때는 이번 주에 정말 큰 일이 터지겠구나.